자, 아벤기능사 2010년 1회. 첫 번째, FC 평형 상태에서 나타나지 않는 반응. 평형 상태에서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공정, 공석, 포정,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포석 반응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FEC 평형 상태에서 자기 변태는 210도에 대일하는 A0하고, 그 다음에 A2 변태가 있죠. 768도에서 일어나는 A2 변태. 그래서 여기 보면 A0하고 A2가 이게 자기 변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탄소강에 함유되는 원소들의 영향을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은? 망간 같은 경우 보통 강 중에 0.1에서 0.8%, 일부는 알파 중에 공유돼. 나머지는 SO 계로 MNS. 탈황 효과가 있다. 이거 맞는 것 같으네요. 이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부식에 대한 저항성 감소가 아니라 증가합니다. 증가하던 거. 부식이 내식성이 좋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P는 요거는 맞는데 결정립 미세화가 아니라 결정립 조대화입니다. 조대. 결정립이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리콘은 알파 고용체에 고용되어 경도 긴장도 이건 낮추는 것이 아니라 높입니다. 높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4번. 금속의 응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관행의 정도는 냉각 속도가 낮을수록 커지며 결정립은 미세해진다. 아니죠. 냉각 속도가 클수록 관행이 커집니다. 지금 뭐냐면요. 관행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원래 응고점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관행은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관행은 이렇게 냉각하다가 더 밑으로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요거가 요 냉각 속도 이것이 얘가 이렇게 돼요. 냉각 속도가 이렇게 빠를 때 이게 더 커지고 냉각 속도가 이렇게 느려질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느려질 때는 얘가 얼마 안 됩니다. 이렇게 가는 게. 그래서 이게 관행의 정도가 크다는 얘기는 냉각 속도가 클수록입니다. 그래서 얘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다음 중 금속의 물리적 성질에 해당되지 않는 거. 비열 같은 경우는 맞고, 비중도 맞고,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피로한도네요. 피로한도는 기계적 성질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냉간 가공과 열간 가공을 구분하는 거. 이거는 재결정 온도 갖고 따집니다. 그래서 재결정 온도 이상에서 가공하는 걸 열간 가공, 이하는 냉간 가공, 그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다음 중 기능성 재료에서 실용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형상기호 갖고 원자비가 1대1. 니티놀이라는 합금이 있습니다. 니티놀. 니켈과 티타늄이 1대1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알루미늄 실용 합금으로서 알루미늄의 10 내지 13% 실리콘이 함유됐다. 실루민 계열이네요. 그러면 실루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조용 합금이죠. 실루민입니다. 투랄루민 같은 경우는 가공용 AlCuMg 계열이죠. Y합금 같은 경우는 AlCuMg인데 이건 좀 주조합금 계열이고, 그 다음에 코비탈륨은 Y합금에다가 티타늄이나 구리 같은 걸 첨가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 설명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9번. 다음 중 청동과 황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청동은 구리와 주석이 합금이다. 황동은 구리와 아연 합금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포금은 구리와 구리의 10 내지 12%의 주석을 함유한 청동으로 포신자료에 사용된다. 맞고, 톤백은 구리의 5 내지 20%의 아연을 함유한 황동으로 강도는 높으나 전연성이 없다. 아닙니다. 이게 전연성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전연성이 좋다. 가공성이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모조 금으로도 사용하는 거죠. 가공하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10변의 표점 거리가 100mm다. 그 다음에 직경이 18mm고 최대 하중을 5,900kg에서 절단되었다. 이때 늘어나는 길이가 20mm다. 그러면 표점 거리가 원래 표점 거리보다 20mm가 더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연신율은, 그러면 이런 거나 이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표점 거리하고 늘어나는 길이만 있으면 되죠. 그러면 표점 거리분에 늘어나는 길이가 20하고 곱하기 100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2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 표면 경화법에 해당되지 않는 거. 침탄, 금속 침투, 마템퍼링. 마템퍼링은 이거는 항원 열처리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표면 경화법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12번. 구상열처를 구상화를 위해 사용되는 거. 마그네슘 같은 거거든요. 마그네슘, 칼슘 같은 거. 아, 아닌 것이네요. 아닌 것은, 그러면 이거 황이네요. 황. 아, 여기 아니네요. 그러면 1번이 틀렸네요. 요거 3번은 아니고 1번이 맞네요. 1번이. 제가 문제를 확실하게 안 읽어보고 아닌 것이니까 황이 되겠네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구상화제로 사용하는 겁니다. 오히려 황이 들어가면 얘는 구상화를 방해해요. 그 다음에 다음 제로기후에서 440 의미하는 거. SS440. SS 하면은 SS440이거든요. SS가 아변 구조용 강판입니다. 그 중에서 인장 강도가 440이라는 얘기예요. 최저 인장 강도가. 그러면은 13번은 1번이 되겠네요. 최소 440 이상은 나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440 의미가. 그 다음에 14번. 단면도의 해칭선은 어떤 선은? 해칭선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웬만한 선은 다 가는 실선이죠. 굵은 실선 사용하는 거는 외형선 하나만 굵은 실선이고 나머지는 다 전부 다 가는 실선이죠. 어지간한 건 다. 그러면 가는 실선이라고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축척에 해당되는 거. 자, 축척 같은 경우는 뒤에 숫자가 큰 겁니다. 축척은. 그러면 얘는 배척이죠. 이건 배척. 이제 얘는 현척이고 1대1이고요. 얘가 축척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16번. 나사 각부를 표시하는 선의 종류로 옳은 것은 수나사의 바깥지름과 앞나사의 안지름은 굵은 실선이다. 수나사의 바깥지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앞나사의 안지름은 왜 그러냐면 앞나사의 안지름이 수나사의 바깥하고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부분이니까 결국은 굵은 실선을 그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네요. 그 다음에 다음 중 도면의 크기가 A1 용지에 해당되는 거. 이거는 이제 요렇게 이제는 가면 되죠. 우리가 가장 잘 많이 알고 있는 것이 A4거든요. A4. 210에 297에 210이거든요. 297에 210이에요. 아, 이렇게 표현 안 하죠.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이렇게 표현하죠. 210에 A4는 210에 297 그렇게 표현하죠. 297을. 그러면 A3은 얘를 곱하기 2를 해요. 여기다 곱하기 2. 그럼 얘가 420이 되죠. 그 다음에 297을 그냥 적고. 그 다음에 또 여기다 또 곱하기 2를 해서 적고 얘는 400은 그냥 적어요. 이것이 이제 A3이 되고 A2가 되고 A1은 그러면 여기에 297 곱하기 한 거가 얼마가 나면 594인가요? 594. 그 다음에 A1은 400을 다시 곱하기 2를 하니까 800이 되고 그 다음에 594를 그대로 적어야죠. 여기가 594. 얘가 A1이에요. A1. 그러면 594에 아까 여기가 420이었죠. 420 곱하기 1 했으니까 여기가 840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594에 841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요거 하나 사이즈만 알으면 돼요. 하나 사이즈. 아니면은 이거 사이즈를 외워도 돼요. 이거는 A0 사이즈거든요. 이게 A0. A0 사이즈를 외워갖고 이거를 A0가 이제 갈 때는 A0가 A1이 될 때는 A0가 841에 1189잖아요. A1이 될 때는 이쪽으로 갈 때 얘를 반으로 나눠요. 그러면 얘는 그대로 가고 그러면 이걸 반으로 나누니까는 594가 되죠. 594가 되고 그 다음에 841은 그대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다시 갈 때는 또 반이 나누고 그대로 가고 반 나누고 그대로 가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번 간단한 기계 장치를 스케치하려고 한다. 측정 연구에 해당되지 않는 거. 자, 정반은 측정하려면은 일정한 위치다 놓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반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패너는 조립하는 거죠. 조이는 거잖아요. 물건을 물려갖고 조이는 장치이기 때문에 이거는 측정 연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19번 도면에서 굵은 선이 0.35일 때 굵은 선과 가는 선의 굵기 합의는 얼마인가.
가는 선과 굵은 선이 1대2로 나가거든요. 1대2. 그러면 지금 굵은 선이 0.35이면은 가는 선은 이거의 반이 되겠죠. 반이니까 0.18이 되겠네요. 그래서 0.18. 그럼 두 개 합치면 0.53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치수 보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반지름은 틀린 것입니다. 틀린 거. 반지름은 치수 수치 앞에 RO, R자 그러니까 반지름. 그 다음에 구의 반지름은 SR로 표현하는 거 맞고, 30도 못 따기 한다. 못 따기는 C. 맞습니다. 근데, 여기가 틀리네. 30도 못 따기가 아니라 45도 못 따기입니다. 45도 못 따기는 C로 표현한다는 거죠. 두께는 T로 표현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21번. 드릴 구멍에 지시선을 표시한 것 중 옳은 것은, 자, 이거는 요 안쪽에다 집어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단 가운데다 표현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게 맞는 건데, 이건 안에다 표시하면 안 되고, 이것도 역시 요쪽에다 표시해야 되고, 이거는 여기다 표시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딘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요 중심선 여기다 이렇게 표시하는 게 이게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번. 다음 그림 중 선을 그릴 때 선의 연결 방식이 옳은 거. 여기가 떨어져 있거든요. 얘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틀렸고, 얘도 마찬가지로 만나긴 만났는데, 그래서 그래도 가장 가까운 게 이거겠네요. 일단 만났고, 얘는 안 만났죠. 안 만났으니까 틀렸고, 얘도 안 만났죠. 안 만나니까 틀렸고, 얘가 만나긴 만났네요. 그러면 얘가 그래도 가장 가깝겠네요. 하여간 선이 이렇게 가운데가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교차하는 선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1번은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가 만나야 되는 거고, 이거는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23번. 제1각법과 삼각법의 도면의 위치가 일치하는 거. 일단 정면도는 똑같죠. 정면도는 똑같고, 정면도와 반대되는 배면도가 이렇게 똑같은 거.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4번. 대상물의 표면으로부터 임의로 채취한 각 부분의 표면 거칠기를 나타내는 파라미터에서 10점 평균 거칠기. 자, 중심선 평균 거칠기가 있고, 중심선 평균 거칠기가 이거네요. 그 다음에 최대 높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10점 평균. 10점 평균이 이거네요. RZ, 이게. 얘가 이제 최대 높이.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아변 문제네요. 25번. 아변 제품에서 소재의 연성이 부족하여 평판의 가장자리에 발생하는 결함. 자, 소재 연성이 부족함은, 가장자리 부분은 연성이 부족하다, 가공이 잘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장자리 부분에서 균열이 가겠죠. 균열. 연성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제 엣지 크랙이 발생하는 겁니다. 엣지 웨이브는 파가 생기는 거예요. 파가 생기는 거고, 엘리게이터는 위아래가 이렇게 쫙 갈라지는 겁니다. 요거는 전 엣지 드롭이에요. 끝부분만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아변이 너무 됐다는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듯하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곡선처럼 이렇게 된 거, 이런 게 이제 엣지 드롭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26번. 일반적인 냉연 박판의 제조 공정. 냉연은 맨 처음에 순서가 일단은 산세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 보니까 지금 산세를 하고 그 다음에 냉연을 하고, 그 다음에 냉가라면이 끝나가라면 표면 정정을 하고, 그 다음에 풀립열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게 기건데, 그 다음에 조질압연하고, 그 다음에 전 절단이나 리코일링 하는 거, 이렇게가 되겠네요. 그래서 산세 작업이 먼저라는 거죠. 그 다음에 27번. 아변 가공실 롤의 속도와 스트립의 속도가 일치되는 거. 그러면 롤이 이렇게 있고 판자가 이렇게 지나갈 때 이때 요 속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얘가 요쪽에 지나가는 요 통판 속도하고 같아지는 어떤 특정한 지점이 있거든요. 요걸 보고 중립점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중립점이 요거하고 만나는 가운데점이 아니에요. 가운데점이 아니고 이거 요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8번. 금속의 재결정 온도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재결정 온도는 금속의 종류와 강도에 따라서 다르다.
맞고요. 재결정 온도는 높은 온도에서 압연하는 것을 높은 온도보다 재결정 온도보다 높으면서 하는 거 열간압연 맞고, 재결정 온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압연하면 강도가 강해진다. 그렇지 않지요. 강도는 오히려 낮은 온도에서 냉간압연할 때 커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틀렸네요. 그 다음에 29번 10mm 동판을 아파율 25%를 했다. 그러면요, 동판의 두께는 아파율은 압연 전분의 압연 전 두께 빼기 압연 후 두께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파율이 이것이 25%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압연 전 두께가 10mm란 얘기죠. 그러면 10mm짜리를 10mm 빼기 x 해서 그 다음에 곱하기 100 했는데 이것이 25%란 얘기죠. 그러면 요거 완전 풀으면 x가 7.5 이렇게 나옵니다. 7.5mm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전 아파율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파율을 어떻게 구한다는 거, 아파율을 구하는 거. 자, 이런 율 문제 하나,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무슨 율이라 그래요. 무슨 율 구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식이 항상 이렇게 됩니다. 밑에는 원래값, 초기값이죠. 초기값에 해당되는 거고, 위에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는 겁니다.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 돼요. 항상. 그래서 무슨 율이다 그러면 아래는 초기값, 위에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30번 그리스유. 그리스는 꼭 떡처럼 생긴 기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공급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이건 대부분 저속 운동하고 그 다음에 또 먼지가 많은 부분, 뭐 하중을 많이 벗는 부분,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1번이 틀렸네요. 고속 운동하는 부분은 그리스를 넣지는 않습니다. 저속 운동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고속 운동하는 부분은 액체유를 넣습니다. 순수한 액체유. 그 다음에 31번 완전한 제품을 만든 후에 표면 조도를 더욱 양호하기 위해서 실시하는가 봐요. 요게 이제 조질압연에 해당되는 거죠. 조질압연. 산세압연은 표면에 묻어있는 그 스케일 같은 거 제거하는 게 산세압연입니다. 열간압연은 열간압연이고, 분계압연 같은 경우는 커다란, 예를 들어서 블룸 같은 거를, 블룸이나 또는 커다란 괴를 그걸 갖다 일정 크기의 슬래브나 또는 빌레시로 이렇게 잘라주는 것이 이제 분계압연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중 클링킹 같은 경우는 요거 소재 내부하고 외부가 온도차가, 그러면 소재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판져 있을 때 이 내부와 안쪽하고 외부하고 온도 차이가 생기면은, 외부는 온도 차이가, 예를 들어서 온도가 바깥으로 열을 방출하니까 온도가 아무래도 낮고 내부는 높지요. 그러면 바깥에는 압연이 잘 안 되는데 내부는 압연이 잘 돼요. 그럼 결국은 바깥에와 안에가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이제 클링킹이거든요. 그래서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33번 냉간압연된 스트립의 표면에 부착된 오염을 세정하는 방법으로서 화학적인 방법이 아닌 건, 주로 화학적인 방법이니까는 저기거든요. 알칼리 종류를 집어넣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용제 세정, 유화 세정, 겸연 활성제 맞고, 전해 세정은 화학적이 아니라 이거는 전기적인 방법입니다. 전기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해 세정이 아니다는 거죠. 그 다음에 34번 강제 용도에 따라서 가공법, 가공정도, 계제문의 편성, 화해문을 정하고 실제 내부 결함 관리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러면 결함 관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않는 것. 그러면 성분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탈산법, 탈산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그 안에 그 간격의 품질이 달라지죠. 슬립마크, 슬립마크는 일단 압연을 했을 때 나타나는 표면 결함이에요. 그래서 표면 결함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3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5번 냉연강판의 평탄도 관리는 품질 관리의 중요한 관리 항목 중 하나이다. 그래서 평탄도가 양호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양호하도록 조정하는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롤 밴딩을 조절한다. 롤 밴딩을 조절하면 양쪽을 이렇게 압력을 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압화 배분 조절 같은 얘기예요. 압연 길이 조절, 압연 규격화. 규격 다양화는 아니죠. 규격 다양화는 제품 다양화이기 때문에 이거 뭐 평탄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36번 공용 압연 설계에서 스트레이트 방식의 결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용을 경사시켜서 직접 압화한다. 그러면 형태가 다이아고널 방식이거든요. 다이아고널 방식이 여기가 되겠네요. 이제 I형광 같은 경우에 적합한 것이 다이아고널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공용 설계 방식에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버터플라이 방식은 U형광에 적합한 거고,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나 다이아고널 방식이 I형광인데, 얘는 요거에서 조금 변형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뭐 다국법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37번 압연할 때 스킨 마크 부분에 변형장으로 해서 생기는 강판의 주기라면, 자, 스킨 마크가 생겼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가열할 때 가열로 해서 판재가 이렇게 나올 때요. 판재가 이렇게 나올 때 어떤 밑에 부분은 밑에 부분은 그 가열로의 스키 때문에 그 부분이 열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열을 못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열을 제대로 못 받은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두께가 두꺼워지죠. 압연이 잘 안 되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스킨 마크가 생겼다. 암적색의 스킨 마크가 생기는 부분은 온도가 낮기 때문에 아까 판 두께가 이렇게 두꺼워진다 했죠. 그러면 여기하고 마크 없는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두께 편차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번 용융 아연 도금에서 아연 합금층 아연이 잘 이렇게 합금이 되게 그래서 하는 거. 그래서 그게 알루미늄이 되겠지요. 알루미늄을 집어넣는 겁니다. 알루미늄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아연이 훨씬 더 도금이 잘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9번 압연에 관련된 용어들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압연재가 물려 들어가는 것을 물림이라고 한다. 뭐 맞네요. 그 다음에 압연 스케줄에 설정된 노력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 압화량이라고 한다. 뭐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압연 계정에서 롤 축의 수직으로 발생하는 힘을 압연력이라 한다. 롤 축의 수직 맞고 압연력. 압연재가 롤 사이로 물러 들어가면 압연기의 각 구조 부분이 느슨해져서 롤 간격이 조금 늘어난다. 이러한 현상을 롤 간격이란다. 이걸 보고 롤 간격이 아니라 밀 스프링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는 밀 상수, 밀 정수 그렇게 표현해요. 밀 정수, 밀 상수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롤 간격은 처음에 롤 간격이 롤 간격이에요. 그래서 이 간격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렇게 조금 늘어나는 거, 그걸 보고 롤 스프링, 밀 스프링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40번 재료의 압연에서 마찰 계수를 요구하고 접촉하기 했을 때 압연재가 재료를 통과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마찰 계수가 접촉각보다 커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 다음에 41번 직경 950mm 롤을 사용하여 폭 1650mm, 두께 50mm 연강 후판을 두께 30mm로 압연했다. 그럼 폭은 어떻게 되는가? 이때 폭 터짐 계수는 0.4입니다. 그러면 폭의 변화량이거든요. 폭의 변화량은 폭 터짐 계수를 곱한 겁니다. 폭의 변화를. 그러면 지금 폭이 1650인데 요것만큼 폭 터짐 계수만큼 더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터짐 계수만큼. 이제 압연을 할 때.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 폭이 50mm인데 폭이 요건데 두께가 50mm에서 35mm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50에서 30으로 줄어들면서 폭터짐 개수가 0.3만큼 늘어났다는 겁니다. 0.3만큼. 그러면 요거 하면 얘가 5, 3, 그러니까 얘가 4.5네요. 그러면 1650에다가 4.5를 더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만큼 더 늘어나서 그래서
1654.5 요게 되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42번 지방산과 글리세린이 주성분이다. 그러면 이거는 전 유지에 해당되겠네요. 유지. 그 다음에 다음 중 조화변기 배열의 관계는, 조화변기 같은 경우는 뭐 반년독식, 전년독식, 이거 틀렸습니다. 4분의 3년독식입니다. 4분의 3년독식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쿼터가 아니라 여기가 4가 아니라 3쿼터죠. 3쿼터, DHRE 3쿼터씩. 그래서 4분의 3년독식입니다. 여기가 있죠. 4분의 3년독식. 그 다음에 44번 연료 연소와 관련이 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화염연소란 증발연소, 분해연소, 표면연소를 말한다. 화염연소는 증발, 분해연소는 아닌 것 같은데, 분해연소는 이건 아니고. 그 다음에 발화점은 점화원이 되었을 때 연소가 시작되는 최저 온도이다. 아닙니다. 발화점은 연소가 시작되는 그 온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시작되는 온도예요. 발화점. 그 다음에 연소에 의해 생성되는 오염물질은 CO, SOX, NOx 등이다. 이거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인화점은 연소가 시작되면 연소에 의해서 연소가 계속되는 점이다. 이건 인화점은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 연소에 의해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45번 자, 냉연용 소재의 품질 구비 조건과 허리가 먼 것은 코일의 재질이 균일할 것. 맞고요. 치수와 형상이 정확할 것 맞고, 표면에 고착성의 스케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틀렸네요. 고착성이 아니라 박리성이 있습니다. 박리.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스케일은 아벤 중에 생긴 불순물의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6번 워킹 미식 가열로에서 트랜스버스 실린더일까. 트랜스버스 실린더가 얘가 이제 워킹 빔을 수평 왕복 운동을 하게 하는 겁니다. 워킹 빔의 경로가 수직이 있고 수직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상승 그 다음에 이쪽으로 전진합니다. 전진 그 다음에 수직 하강이 있거든요. 하강 그래서 상승 전진 하강 그 다음에 다시 후퇴를 하죠. 이때 전진과 후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트랜스버스 실린더입니다. 그러면 전 수평 왕복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46번은 그러면 전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7번 자, 냉간화변의 목적으로 틀린 것은 표면을 미려하게 하고 조직을 조직 조대가 틀립니다. 조직이 미세해지는 거죠. 조직이 미세. 여기가 틀렸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 48번 탄성한계 이상으로 시편을 변형시켰을 때는 하종을 제거하더라도 변형의 일부가 회복하나 잔류 변형이 남아있는 거 그걸 보고 이제 그러면 남아있는 변형은 무엇이 그럼 변형이 이게 소성 변형이죠. 변형 형태 그대로 남아있는 거 소성 변형입니다. 이것이 만약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거는 탄성 변형에 해당되는 거죠. 탄성 변형. 그 다음에 49번 아벤기 자동 제어의 도입 효과가 아닌 것은 판두께 자동으로 제어한다. 판두께 맞고 생산 맞고 아벤 설비의 단순화는 아니죠. 오히려 자동 제어를 하려면 설비는 더 복잡해집니다. 그럼 단순화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스트립의 종방향 분할 폭이 좋아. 그래서 종방향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스트립이 이렇게 쭉 지나갈 때 여기를 가운데를 이렇게 쭉 이렇게 잘라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거 보고 전 슬리터 그렇게 표현합니다. 슬리팅 라인. 그 다음에 51번 권치 완료 시점에 권치 소재 외경을 급냉시키고 권치기에서 가열된 코일을 냉각하기 위한 장치는 무엇인가. 이게 트랙 스프레이입니다. 그래서 트랙 스프레이로 일단 열간압에서 권치할 때는 어느 정도 권치 들어올 때 그 아벤 판재가 온도가 그래도 아무리 식혔다 해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권치하고 나서 그냥 놔두면 그 판재가 서로 이렇게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냉각을 시켜준 장치가 바로 트랙 스프레이다.
그 다음에 선제 공정에서 상브롤의 직경이 하브롤의 직경보다 큰 경우는, 자, 상브롤의 직경이 하브롤보다 크거든요. 그러면 그 아벤제는 어디로 갈까요? 아벤제는 당연히 상브롤이 크니까는, 상브롤의 직경이 크니까요. 상브롤이 크고 하브롤이 이렇게 작거든요. 그러면 아래로 가죠. 아래로. 그러면 아래로 가는 거니까는 요거는 겁니다. 아벤 소재가 하향되는 걸 방지하는 거. 상향되는 걸 방지하는 거예요. 아래로 가는 거죠. 여기 해설은 요 반대 문제에 해당되는 거네요. 요거는 전 반대 문제입니다. 요거. 그 다음에 54번 권치기 전면에 설치된 핀치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권치기 앞에 핀치롤인데, 권치기는 코일을 이렇게 감아주는 장치거든요. 요 앞에 여기서 요거 반드시 오는 코일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끔 해주는 롤이 핀치롤입니다. 그래서 아래 롤은 작고 위에 롤은 이렇게 큰 거예요.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그러면 텔레스코프를 방지하여 권치 영상을 좋게 한다. 완전 탱탱하게 감기게끔 해주는 거고, 뭐 장력을 유지한다. 그 다음에 스트립이 감기기 쉽게 선단을 구부려준다. 맞고, 그 다음에 사상음계 발생된 불량한 평탄도 개선은 이거 갖고 안 합니다. 평탄도 개선은 별도의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 요거 평탄도 조정하는 것이 전 조질 아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별도의 장치로 집어넣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54번 크레인을 사용하여서 작업할 때 크레인의 점검 내용이 아닌 것은, 이거는 뭐 저도 점검 내용 게 비상 정지 장치의 기능 뭐 이거라고 하는데요. 글쎄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55번 디스케일링 작업에서 황산 산세법하고 비교했을 때 염산 산세의 특징이 아닌 것은, 산세 속도가 빠르다. 맞고요. 염산은 이제 산세 속도 빠르고 표층부터 산세한다. 맞고, 스케일 브레이크 필수 아닙니다. 얘는 황산 산세법이에요. 황산은 얘가 필수 있어요. 황산에서는. 왜 그러냐면요, 산세 과정을 보면 예를 들어서 스케일층이 이렇게 있다 그래요. 스케일은 여기가 FE5고 그 다음에 위에가 FE3O4고 그 다음에 위에가 FE2O3거든요. 그러면 염산은 이 위에서부터 그냥 쭉 얘들을 반응해서 쫙 깎아내 버립니다. 근데 황산은 FE2O3하고 반응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FE3O4도 반응을 잘 안 해요. FE5하고 반응을 잘해요. 근데 이걸 침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균열을 가해줘야 되거든요. 균열을 가해줘야 이 틈으로 황산이 들어가서 얘하고 반응해서 그 다음에 이제 똑 떨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균열을 가하기 위한 스케일 브레이커라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근데 염산은 위에서부터 그냥 쫙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56번 아벤롤을 갖다가 40rpm으로 회전시켰다. 이때 필요한 모멘트가 20kg 메타일 때 아벤기에 필요한 마력 계산하는 거거든요. 마력 계산하는 식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요거. 이제 이거는 뭐 거의 외워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력과 요거 모멘트와의 관계.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기가 파이가 3.14. 그 다음에 요 n이 이 RPM이거든요. n이 RPM 회전수, 요 스몰 n이. 그 다음에 m이 이제 모멘트, m이 모멘트, 얘가 n이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효율이에요. 얘가 효율, 얘가 효율, 요거. 이렇게 집어넣고, 그러면 이렇게 집어넣어서 하면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면 2.48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약 2.5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57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보건의 색채와 그 용도가 옳게 짝져진 건 옳은 걸 말하는 거네요. 파랑은 금지. 금지는 파랑이 아니죠. 파랑은 주의죠. 주의. 그 다음에 빨간색이 경고,
빨간색은 경고가 아니죠. 이거는 전 금지 계열이죠. 그 다음에 노랑은 지시. 노랑은 지시가 아니라 이것도 주의 계열 같은데요. 지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녹색 안내 표시. 이런, 요게 맞는 것 같으네요.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나온 냉연 소재를 일정한 길이로 전달하는 설비. 이게 전 플라잉 시어 같은 겁니다. 플라잉 시어. 그래서 냉연 소재가 이렇게 쭉 나갈 때 이걸 일정 길이로 이렇게 탁탁 요만큼 왔을 때 이렇게 딱 자르고, 그 다음에 또 이만큼 왔을 때 또 자르고, 이만큼 왔을 때 또 자르고 하는 거. 그런 것이 이제 플라잉 시어입니다. 여기에 시어 종류에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크롭 시어 같은 경우는 맨 앞과 뒤를 잘라주는 거. 그 다음에 슬리터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 소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횡방향으로 이렇게 쭉 자르는 거죠. 종방향으로. 그 다음에 사이드 트리밍은 여기 있는 슬리터하고 틀려갖고, 사이드는 요 사이드에 옆부분만 일정하게, 아마 아변을 하다 보면 이렇게 거스림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런 걸 싹 잘라주는 것이 바로, 이게 됩니다. 사이드 트리밍. 그래서 이렇게 소재를 일정한 길이로 잘라주는 거, 플라잉 시어가 해당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59번. 가역식 아변기와 비교해서 연속식. 연속식은 한번 들어가면 그냥 계속 한쪽으로만 계속 나가는 겁니다. 한쪽으로. 가역식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얘는 한쪽으로만 쭉 가는 아변기거든요. 그래서 특징으로 이제 옳은 것은, 그러면 로트가 적은 것이에요. 로트가 적은 것은 가역식 아변기로 합니다. 아변기 하나 갖고. 이거는 연속식은요, 여러 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로트가 적은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이 않고, 그 다음에 각 패스단 가감속이 필요하다. 가감속 필요 없습니다. 일정 속도로 정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제조 사이가 다양하다. 제조 사이가 다양할 때는 가역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속이고 스테인리스가 많다. 이것이 이제 연속식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피니언에 사용되는 기어로 톱니를 원통에 새겨놓은 것은, 이제 톱니가 원통에, 이런 원통에 톱니가 이렇게 쭉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원통 주위에 톱니가 이렇게 나사형으로 되어 있는 것. 헬리컬 기어죠. 헬리컬 기어가 나사형입니다.